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5위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 계획이 알려진 소식인데요. 네. 이 중입자 치료기는요, 빠르고 간단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후유증도 적어서 이 꿈의 암 치료기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우선 이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요, 네. 이 과학 실험에 쓰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한 모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 대신 전자나 수소 이런 입자를 쓰는 게 아니라 탄소 입자를 쓰는 점이 다릅니다. 이 탄소 입자를 빛의 80% 속도로 가속을 한 뒤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인데요. 이 가속한 탄소 입자가 암세포에서만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암세포 속 DNA를 끊어 이 암세포를 사멸시켜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에 만약 암세포가 있다면 기존 엑스레이 치료는 앞에 6개를 다 터트린 뒤에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7번째 풍선인 암세포만 골라서 터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중입자 치료기는 수술이 어려운 두경부암이나 생존율이 낮은 폐암, 췌장암 등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6개 나라에서 15개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연세의료원이 지난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물을 완공을 했고 최근 장비 설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16번째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세의료원은 치료 효과가 좋은 이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의 생존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암이라고 하는데 환자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얼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는 지진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우선 먼저 타이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물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도로 곳곳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 17일 규모 6.4, 지난 18일은 규모 6.8의 강진이 두 차례 연달아 일어났고요. 또 규모 5 안팎의 여진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19일에는 태평양 너머 멕시코에서도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7.5로 올해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정도였는데요. 네. 신기한 건 5년 전인 2017년 9월 19일에 규모 7.1의 강진이 또 1985년 9월 19일에는 규모 8.1의 강진이 멕시코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매년 9월 19일에 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진 대피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진짜 지진이 또 발생했던 겁니다. 아, 예. 이 멕시코인들에게 9월 19일은 거의 지진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완과 멕시코 모두 이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들인데요. 이 불의 고리가 원래는 이 전 세계의 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지진은 거의 90%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타이완과 멕시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불의 고리가 요동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멕시코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일치한 거지 단층대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3위도 살펴볼게요. 3위는 모발 이식과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모로 고민인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국내 연구진이 바로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을 수 있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한 건데요. 이 모발 이식은 탈모를 치료하는 아주 직접적인 치료법이죠. 하지만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한 수량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을 한 건 모낭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이 두피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핵심은 생체 친화 물질로 만든 특수
접착제입니다. 탄인산과 의료용 실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탄인산은 우리가 흔히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뭐 과일 껍질이나 견과류 등에 있는 이 폴리페놀의 한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인산 자체가 접착력이 강해서 다른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와인을 마시고 떫은 맛을 느끼는 것도 이 네. 탄인산이 혀에 달라붙기 때문이라고 아.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 특수 접착제는 가열했다 또 식히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접착력이 크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쥐 피부에 모발을 심고 심은 모발에 세 가닥만 당겼어도 쥐의 몸 전체가 끌려올 정도로 피부에 굉장히 단단히 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식한 모발을 한 달 뒤에 생착률을 살펴를 봤는데 돼지 피부에서 한 80% 정도 생착을 해서 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람과 달리 쥐 피부는 이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이 오래 견디지를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확인한 겁니다. 이 또 접착제 성분은 14일이 지나면 모두 분해돼서 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확인이 됐고 염증 반응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또 모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식한 뒤에 머리카락이 자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람 피부와 유사한 돼지 피부에서 수개월 정도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연구팀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진은 생착률 등을 지금보다는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임상 돌입까지는 한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상 기간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3, 4년 뒤에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자라지는 않지만 손쉽게 탈모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2위는 개량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이죠. 이게 이제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면역 저하자와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또 60세 이상 고령층 등 이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 역시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 잔여 백신으로 당일에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3차 접종이어도 되고 4차 접종이어도 되는데 이 단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또 혹은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넉 달 정도는 지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한 이 독감 백신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다시 유행 기준인 4.9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는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또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전국 단위 대규모 혈청 역학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이 항체 양성률이 97%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 또 백신 추가 접종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요. 또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팬데믹의 끝이 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올겨울 이 재유행이 또 한 번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들도 이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팬데믹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뭘까요? 네, 우주선으로 소행성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변경하겠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 1위에 차지했습니다. 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시험은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나사의 우주선 다트가 초속 6.6km의 속도로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실험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당구 게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소행성 충돌 시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특별하고 주목을 받았지만 이 우주선과 소행선의 충돌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장면을 담아낼 주인공은 다트 우주선에 실려서 우주로 함께 날아간 큐브 위성 리시브 큐브인데요. 이 리시아 큐브죠. 리시아 큐브는 지난 11일 다트에서 분리가 됐고요. 현재 디모르포스에서 한 55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을 해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시아 큐브는 충돌 2, 3분 후 이 디모르포스에 접근을 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충돌구와 파편들을 촬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나사의 계획에 따르면 이 디모르포스의 다트를 충돌시키면 이 공전 속도가 한 1%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충돌 충격으로 약 100톤의 암석 물질이 산산이 흩어지면서 디모르포스의 약 10m 크기의 그 충돌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공전 궤도가 이 모천체인 디니보스에서 좀 더 가까운 방향 쪽으로 바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트 미션은 지구 충돌 위협이 있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소행성이 멀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이번 미션의 목표인데요. 이번 시험에 만약 성공하게 되면 디모르포스는 인류가 궤도를 강제로 바꾼 첫 번째 소행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7일 아침이잖아요. 네. 이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양우영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소식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